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까지 20대였던 그냥 옆집 투자자입니다. 저는 20대에 그것도 6개월 만에 2월, 5월, 7월 이렇게 3번의 나눠서 3채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주식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주식을 쭉쭉 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부분 청산을 했죠. 부동산 투자를 위해 판 것도 맞는데 주식이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서 판 이유도 있었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오르냐?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네,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를 곳만 골라서 매매를 했고요. 물론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포지션을 취하지만 그 M2 그 시중에 풀린 현금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화폐 가치는 줄어들고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 대신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게 되었어요. 이까지가 정말 간단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제 제가 20대 부동산을 구매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새 채를 구매한 돈은 대략 1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중에 집값이 올라가지 않은 건 7월에 구매한 아파트뿐입니다. 집을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모두 갭 투자로 새 채의 집을 구매를 했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갭 투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전세금 못 줘서 경매로 집 넘어가는 거 아니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가 나면 어떡하냐, 세입자가 나가면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줄 거냐 등등의 고민들이었죠.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런 곳을 안 구하면 되죠. 수요와 공급, 인구수에 따른 지역 간 가격 차이, 인플레이션 등등 갭 투자는 조금만 공부하면 앞에 말씀하신 걱정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차차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구매를 했냐? 이게 이 영상의 주제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첫 번째 집은 이게 전남입니다. 지역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커분들이 찾으실 것 같아가지고 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신 금액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재밌는 집이었어요. 처음에는 점유 계정으로 진행하는 물건이었거든요. 점유 계정은 집을 파시는 분이 매도를 한 뒤에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점유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은 청약에 당첨이 되는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다른 데로 이사 가기도 힘들고 돈이 들기 때문에 살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주변에 몇 년 뒤 입주된 아파트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추정을 하긴 했어요. 이런 물건의 경우에는 목돈도 필요 없고 이사하기 귀찮아하기 때문에 매매가를 깎기보다는 전세가를 올려서 갭 차이를 줄여 투자하는 방법을 쓰기 좋습니다. 어차피 나갈 때 돌려받는 돈이라 생각하니까요. 중개사분께 점유 계정으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원래는 3억 3천에서 더 이상 안 깎을 테니 전세금을 3억 2천으로 합시다. 갭 1000으로 합시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때 전세금의 시세가 2억 9천에 나와 있어서 높은 전세금이긴 했어요. 첫 번째 부른 가격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대부분 더 깎아달라고 딜을 할 걸 예상해서 일부러 좀 높게 불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매도자분은 옆 아파트에도 소유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이 현재 공실이라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매매가 절충은 5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대신 전세 구하는 걸 배려해 주셔서 잔금일을 6개월을 주셨어요. 반년을 주신 거죠. 6개월이면 진짜 많이 주신 거긴 하거든요. 보통 3개월 갭 투자를 하실 때 좀 꿀팁은 아무래도 잔금일을 최대한 많이 길게 갖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별일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길게 달라고 하세요. 잔금일은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대신 매매가가 조금 아쉬웠어요. 500만 원밖에 못 깎았지만 그날 둘러본 아파트 중에서는 로얄동의 로얄층 그 RR이라고 하죠. 게다가 집 컨디션까지 건드릴 게 없었고 지금 가격도 실거래랑 비슷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전세는 3개월 뒤에 2억 9천에 세입자가 구해졌고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이게 동시에 치러진 게 재밌는 게 보통은 매매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전세가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3명에서 모이게 돼요. 매도하시는 분, 전세로 들어가실 분, 그리고 저까지 해가지고 애매하게 그 테이블에 삼각형으로 같이 셋이서 이렇게 좀 뻘쭘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게 좀 어색어색합니다. 전세 잔금은 전세로 들어오실 분이 파는 분한테 잔금을 드리거든요. 여기서 돈이 모자르면 제가 더 드리고 남으면은 제가 세입자한테 받는 형식입니다. 한 800 정도가 모자라서 제가 더 드렸어요. 3개월 동안에 첫 번째 집이 갭 투자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금액이 매매가가 3억 2,500, 전세가가 2억 9천, 시등수 해서 400 초반, 법무사비 30만원, 중개수수료 130만원, 잡비, 교통비, 그 다음에 수전 바꿔달라고 하셔가지고 수전 바꿔드렸고 인터폰 바꿔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 40만원 정도 해서 총 4억 130만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3억 넘는 아파트를 4천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었으니까 좋죠? 그렇게 3개월 동안에 첫 번째 주택에 대한 매매가 끝나고 전세가 구해지는 동안 그 3개월 동안에 사실 다른 아파트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1주택 비과세 전략으로 갈 생각이 없었고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왔죠. 이번에는 경남입니다. 전국 방방곳곳을 다 돌아다니고 있죠. 이 집도 정말 재밌어요. 계약서를 적고 한 달 만에
4천이 올랐기 때문이죠.